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. 어떤 점이 가장 고민되세요? 제가 2016년도 7월 달에 거주주택은 7월 달에 샀고요. 장기 임대 8년짜리는 2017년 5월 달에 샀어요. 네. 근데 우리 남편은 이 집이 두 채라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, 팔자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는 임대사업자 내놨으니까. 네. 세금이 많이 안 나온다고 저는 하나는 남편 앞으로 하나는 저 앞으로 돼 있으니까 네. 그냥 갖고 가자고 하고 남편은 팔아서 수익 그걸로 세 받아 먹는 걸로 수익형으로 좀 갈아타 보면 어떨까? 남편분이 어떡하고 저는 그냥 끌고 나가자고 하는데 이걸 끌고 나가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. 팔아야 되는 건지.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 일단은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이름이 뭐예요? 용산구 북한강 성원 아파트요. 서부 이천동. 북한강 성원 아파트 두 채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시죠? 예. 하나는 2016년에 하나는 2017년에 구입을 하셨고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자, 어떤 방법이 가장 나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지 이야기를 바로 나눠볼게요. 받아주시죠. 네네.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 감사합니다. 네, 요거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. 네. 그 남편분 네. 시간 되시면 저랑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남편분한테 잘 설명드릴게요. 왜냐하면 남편분 이거 말 듣고 파시면 큰일 나거든요. 예. 지금 이 북한강 성원 아파트라고 하셨죠? 네. 요게 두 채가 있으신 거잖아요, 그렇죠? 예. 근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하나는 16년도에 사셨고, 그죠? 예. 하나는 17년도에 사셨어요. 예. 근데 임대 등록한 게 17년도에 사신 거예요? 예. 그럼 16년도에 산 거는 16년도에 산 거는 거주하고 있고 예. 17년도에 산 거는 임대 등록을 했다는 얘기네요. 예. 자, 임대 등록 몇 년으로 하셨는데요? 8년요. 8년. 예. 자, 그럼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. 자, 그럼 걱정할 제가 건 없어요. 요걸 한번 여쭤볼까요? 만약에 세금 걱정이 없으시다고 하면 이거 파시겠어요? 안 파시겠어요? 안 팔려고요. 당연히 안 팔죠. 그죠? 자, 네. 북한강 성원 아파트 여기 있잖아요. 예. 자, 왼쪽으로 보니까 한강이 있고, 자, 오른쪽으로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? 용산 정비창 부지, 그죠? 네. 최근에 뭐 개발한다고 말이 많은 곳 아닙니까? 그리고 용산 정비창 부지 뒤쪽엔 뭐가 있습니까? 또 용산 공원. 뭐 앞으로는 한강,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한 동네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팔 이유는 없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그럼 이제 세금 부담이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세금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.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거주 중이시고 하나는 임대 등록을 해주셨잖아요, 그죠? 예. 딱 한 가지 이제 요건이 필요하긴 한데 그 17년도에 임대 등록하실 때 요 북한강 성원 아파트가 그때 당시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은 넘으면 안 돼요. 지금 말고요, 그때. 근데 제 생각에 아마 6억은 안 넘었을 거예요. 그때만 안 해도. 넘었어요. 4억 5천. 네, 그래서 17년도에 그때는 아마 6억은 안 넘었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러면 모든 혜택을 다 가져가실 수 있는데 자, 그 혜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. 지금 시청자분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이 뭐냐?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잖아요. 그렇죠? 예. 근데 둘 다 부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자, 일단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자, 임대 등록을 했으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된단 말이에요. 그렇죠? 예. 지금 17년도에 등록한 건 그때 당시 공시가격 6억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됩니다. 언제까지 됩니까?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도 원래 가지고 있던 건 유지를 해준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8년까지 됩니다. 그럼 17년도니까 25년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둘 중에서 한 채에 대해서는 종부세 낼 일이 없잖아요. 예. 그럼 나머지 한 채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데 물론 이게 공시가격이 이제 6억이 넘어가게 되면 내긴 내야 되는데 그 정도는 내도 나중에 차익으로 충분히 만회가 되니까 낼만 하다는 얘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엄청나게 내는 정도는 아닐 거란 얘기고 또 양도세인데 양도세도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양도세 같은 경우에 예. 자, 하나는 거주주택이고 그죠? 예. 하나는 임대주택이에요. 그죠? 예. 그러면 요건만 맞으면 둘 중에 어느 걸 팔아도 사실 세금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. 예. 일단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넘지 않고 의무기간을 지킨다고 하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때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아서 비과세가 되고요. 예.
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은 나중에 8년 의무기간 다 채우고 파시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50% 받으니까 또 세금 내긴 내지만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. 근데 그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단 말이에요. 하나는 비과세 받고.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사실 양도세 부담도 별로 없어요. 오히려 이제 조금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좀 줄어들어서 아쉽긴 합니다. 뭐냐면 혹시 그 17년도에 사신 거 있잖아요. 네. 그때 사고 난 다음에 바로 등록하셨어요? 2개월 있다 등록. 2개월 있다 등록하셨어요? 그러면 조금 아깝네요. 왜냐하면 그때 3개월에 등록하셨으면 10년 동안 임대 놓으시면 원래 양도세 100%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. 3개월 안에 등록하면요? 네, 3개월 안에 등록하면 양도세 100%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대책이 바뀌면서 예. 아파트는 8년 의무기간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. 예. 그러면 그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. 예. 다만 이제 8년 채우시게 되면 장특공제 50%는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차이가 좀 있죠. 그래서 네. 사실은 뭐 그 부분이 오히려 저는 좀 아깝죠. 원래는 더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뭐 이 유야무야 없애버린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네. 조금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거 감안하더라도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세금 부담 그렇게 크지 않다. 그래서 걱정 마시고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.